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교재는 92쪽에 몽골과의 전쟁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외적을 제가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랬죠. 외적의 침입을. 그래서 교재 97쪽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요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왕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뭔가 좀 진취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운때가 좀 안 맞죠. 운때가 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 복습 겸 또 예습 겸 뭐 기타 등등, 네, 대충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도가 대충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죠?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요즘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네, 괜한 거 가지고 막 시비도 걸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고려가 왕건이 맨 처음에 나라를 통일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맨 처음엔 여기예요. 맨 처음엔 여기.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였는데 이제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적들이 있습니다. 외적들이. 요쪽에 사는 외적들을 우리가 거란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요쪽에 사는 애들을 여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거란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진을 금 이렇게 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 팁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 뭐라고 한댔죠? 금여야 요거이 뭐야, 금여야 요거이 뭐야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송나라예요. 송나라는 중국의 왕조 가운데서 사실 국방력이 제일 약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문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국제정세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가 쉬워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을 때에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송나라 이전에 어느 나라가 있었죠?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당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는데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라가 만들어 놓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잘 싸웠던 세계적인 대제국이 어떻게 슬슬 무너져 버려요. 군기도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그 군사적인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절도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절도사들이 여기도 쳐들어오고 저기도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당나라는 절도사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 역시 당나라 시절의 절도사였죠. 그래서 문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말기에 하다 보니까 질서가 뭐 흐지부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군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군기 없는 군대를 뭐라고 불러요? 당나라 군대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당나라하고의 그 항쟁으로 인해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 굉장히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예. 당나라는 소위 말하면 여기 있는 만리장성,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만리장성만 안 넘어와주면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얘들 때문에 쇠약해졌지만 얘네들은 얘들하고 항쟁을 하면서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얘들의 목적은 사실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굉장히, 이건 대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하고의 이 무역 관계를 조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조공. 이 조공이 이제
아침 조자에다가 바칠 공자인데 아침을 의미하는 건 이제 중국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공한다 그럴 때 바칠 공인데 우리가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무서워서 바치느냐? 이 조공무역의 실체는 바로 뭐냐면 무서워서 갖다 바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본다면 요 당시에 이 지역의 국제 관계가 얘네들을 상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만 해주면서 하는 무역 형태를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공무역. 네. 근데 역대 중국하고의 이 조공무역의 관계에서 거의 대등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나라가 고려에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러브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러브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는 송나라에게 뭐를 해주는 겁니까? 군사적 동맹을 해주는 거예요. 군사적 동맹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다 보니까 아까 믿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송의 입장에서는 고려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과 여진은 여기를 쳐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든든히 할 필요성이 꼭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종 때부터 해가지고 10세기 말부터 발음을 잘해야 돼요. 10세기 말부터 얘네가 먼저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토가 이만큼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나라를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말이에요. 거란은 여기 근처에도 못 가보고 고려하고 항쟁 때문에 국력이 많이 쇠퇴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국력이 많이 쇠퇴해지면서 얘네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진 애들이 얘네들을 아우르고 이제 여길로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려가 있죠. 그래서 여진 애들이 고려 애들한테 야, 너네 이제 우리를 형님으로 섬겨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려의 아주 흉악한 최고 권력자인 누구? 이자겸이 예 형님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진하고의 관계에서 큰 전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진이 여기를 쳐들어가면서 송나라가 아유 무서워 해버린 겁니다. 아유 무서워해서 사실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베이징 근처에 있는 무슨 강? 황하강, 문명이 발생한.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무슨 강? 양쯔강. 그렇죠? 양쯔강은 이 당시에 별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기였다, 화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송나라가 그래서 무서워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남송. 이 당시를 남송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남송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금나라 얘네들은 여기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도 국제질서를 잘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몽골 애들이 있더라. 몽골. 여러분들 몽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몽고라고. 왜 몽고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몽고는 쉽게 말하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거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몽골 애들이 부족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테무친이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몽골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럼 여진 애들은 여기가 이제 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있는 거죠. 이 국제관계 얘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내려가기 위해서 얘들이 있으니까 얘들을 쳐부시는 거예요. 거란 잔당들을. 그럼 거란 잔당들은 이제 어디 가는 겁니까? 여기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애들을 우리도 올라가서 얘네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몽골하고 첫 번째 접촉이 바로 거란족 때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란족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접촉이 바로 거란족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나라하고 어떻게 하고 4대의 예를 맺고 나서 큰 전쟁을 피했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벌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들끼리 띵까띵까하고 맨날 파티하고 놀았죠.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 이 군인들,
무신들이 이것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무신들의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똑똑한 무신들, 최씨들, 저 같은 최씨들, 최씨 정권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씨 정권 4명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최우가 집권했을 때 바로 요 당시다라는 요 당시. 자, 그러면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몽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접촉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강동쪽이죠. 그래서 강동에서 접촉을 했어요. 뭐 때문에? 거란족 때문에 접촉을 했습니다. 거란족 때문에 접촉을 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이 된 거죠. 거란족이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고려군과 몽골군이 같이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란족을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여기에서 몽골이 어떻게 합니까? 공물을 요구합니다. 공물을 요구하고 야, 이제 우리를 형으로 섬겨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금나라하고 사대 예를 맺고 나서는요, 고려 애들이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흉측한 애들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웬만하면 외교 관계를 끝내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공물을 요구해요. 공물을 요구하고 형제 관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해요. 자, 수락을 하는데 그러면 몽골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를 해야 돼? 이제 공물을 요구했으니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얘들이 침략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침략을 하느냐? 당시에 몽골 사신 저고여 누가 고려에 갔다 올 거냐? 몽고의 칸이 물어봤어요. 몽골의 칸이 누가 고려에 갔다 올 거냐? 그랬더니 저고여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저고여인지 저고여가 살해를 당합니다. 국경성 부근에서 살해를 당해요. 이 살해를 당한 것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죽였어? 좋아, 너희들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차 침략이에요. 역시 귀주라는 곳은, 이 귀주는 강감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고, 귀주성도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귀주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박서라는 사람이 저항을 해요. 굉장히 잘 싸움붙던 모양이에요. 근데 몽골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 여기서 잘 싸워. 여기 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 몽골 애들이 이 성을 함락하려고 하다가 얘는 너무 잘 싸우는 애들인데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가지고 몽골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개경을 포위합니다. 개경을 포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화친을 맺어요. 근데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다루가치를 남겨놓고 이 다루가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이 물러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루가치는 뭐냐? 감독관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몽골 같은 인종상으로는 같잖아요. 몽골.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인종들이 우리 아시아에서는 얘네들,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애들이 사실 몽골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쪽에서 있는 한족하고는 전혀 다른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다루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치라는 거는 뭐 하는 사람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장사치, 나쁜 놈 양아치, 이런 식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다루가치를 남겨놓고서 돌아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갔으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가 이 몽골 애들이 정말 무섭긴 한데 얘네들의 약점을 딱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없어요? 해군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한 나라죠. 그렇죠? 근초고왕 시절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여기에 있는 무슨 섬이에요? 강화도로 보일 거예요.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2차 침략. 2차 침략. 누가?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도를 딱 해요. 자, 이거를 몽골 애들이 딱 보고 나서, 이거 다루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몽골 애들이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랑 한판 붙겠다라는 거구나, 너네들이. 그래서 2차 침략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사실 본격적인 침략은 바로 2차 침략이에요. 2차 침략. 자, 몽골 애들이 막 쳐들어오죠. 엄청나게. 쳐들어오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알려드렸던 이 살리타라는 사람, 몽골의 돌격 대장이죠. 굉장히 잘 싸웠던 몽골의 장군이에요. 이 살리타가 고려에 와서 어디에서? 처인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해요. 처인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김윤후라는 스님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처인성에 김유라는 스님이 지키고 있었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천민계급이었다라는 얘기죠. 몽골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기가 떨어진 우리 고려 군사들이 몽골 애들의 기세를 눌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규 부대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천민들이 몽골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기를 치고 있었던 김윤유가 굉장히 전략가라는 거죠. 전략가예요. 그래서 몽골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부수기 위해서 어차피 싸우다 죽나 아니면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도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노비 문서를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리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몽골 애들이 뭐에 빠지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몽골 애들이 점점 서쪽으로 가가지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침없는 몽골군의 그 기마 전술에 세계는 그냥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발목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에 몽골 애들이 고민해가지고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황룡사 9층 목탑,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 자, 요거는 뭡니까?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현종 때에 만들어진 불경이에요. 그래서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 외적을 물리치겠다. 이 황룡사도 굉장히 황룡사 주목도 호국적인 유물이잖아요. 선덕여왕이 요거를 하나하나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9개의 외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거죠. 그 상징적인 것들을, 외적과 관련된 상징적인 것들을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없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수많은 불교 유적들 중에서 몽골 애들이 왜 하필 이거를 불질러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 외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뭐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려요. 정치적인 지주가 고려인들에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은 없지만 최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 없어졌어?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내가 만들 거야 해가지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8만 대장경을 조판하게 돼요.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기 때문에? 강화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8만 대장경은 여기에서 조판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 있어요? 합천의 해인사에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 여기서 조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몽골은 이렇게 해서 총 몇 차례? 총 6차례나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는데
수도 강화도가 함락이 됐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는 쑥대밭이 되더라. 그러니까 본토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은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쑥대밭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무인들이 집권했지만 별로 큰 힘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몽골하고 화해를 하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이때에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최씨 정권의 친위 부대인 누구? 바로 삼별초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삼별초.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사실 이 삼별초의 항쟁을 이 삼별초들이 왜 했을까?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기네들의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어요. 삼별초들이 항쟁을 하는데 강화도로 이사를 가버려서 이 삼별초들이 어디로 옮겨요? 네, 진도로 옮깁니다. 진도로 옮기는데 이 진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중손이란 사람이 삼별초를 이끌었고요. 진도가 함락되자 어디로 가는 거죠? 제주도로 가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 제주도로 갔을 때에 이끌었던 사람이 김통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전략은 섬을 위주로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겠죠. 자, 여기에서 삼별초들이 항쟁을 하는데 누구의 세력들을 끌어들이냐면은 일본 세력들을 끌어들여요. 일본 세력들. 일본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몽연합군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 정부하고 그런 계획들이 거의 다 성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몽골 애들이 이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몽골 애들이 제주도를 칠 때에 자기네들은 해군력이 없기 때문에 고려 해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려 해군을 이용해서 여몽연합 함대가 여기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주도를 들어와가지고 삼별초들을 함락, 싹 다 뭐라고 그럴까요? 다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300에서 나오듯이 몰살을 시켜버렸죠. 단 한 명도 항복하는 사람 없이 딱 했죠. 자,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니까 이 제주도 삼별초가 마지막 근거지였잖아요. 이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몽골 애들이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했던 거예요. 탐라 총관부. 중요 섬이 아주 중요한 섬이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다 목장을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이게 한국사 인증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능력검정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제주도가 1950m에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땅이죠. 가장 높은 땅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해발 200m에서 600m 요 사이에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초원지대. 아니 우리나라 이게 생태계가 이게 맞지 않는데 왜 중간에 초원지대가 있을까? 몽골 애들이 제주도를 점령하면서 여기를 뭘로 한 거예요?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목장으로. 왜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계리직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구급시험 문제들 가운데서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계리직 문제의 스펙트럼은 다른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 더 넓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삼별초는 비록 여기에서 전멸했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오키나와에서 어떤 상류층으로 또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로 인해서 일본 애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몽골 애들이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바로 삼별초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 92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도 여러분들이 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삼별초에 그 항몽 비석이 잘 나타나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외적인 97쪽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자, 홍건적은 뭐고 또 왜구는 뭐냐? 뭐 홍건적은 뭐 잘 아시는 거고 왜구는 또 뭐냐? 자, 홍건적. 홍건적은 빨간 그 두건을 머리에 들고 돌아다닌다 해서 홍건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14세기 무렵에 쳐들어와요. 자, 14세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원명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얘네들 금나라가 여기 화북 지역을 했죠. 그리고 몽골 애들이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되죠. 몽골. 그래서 원제국이 되죠. 쿠빌라이칸테 원나라. 송나라도 무너뜨리고 이게 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로 환도를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나서 한 150여 년간 원나라의 간섭기 그때였어요. 그때. 자, 간섭기였는데 중국 저쪽에서 원래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는 그 시기가 바로 요때예요. 요때에 쫓겨 올라가면서 몽골에 쫓겨 올라가면서 이 농민들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반란 세력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홍건적이에요. 근데 얘들이 백년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년교라는 그러니까 불교의 일종인데 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을 백년교도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이 근데 몽골 애들한테 쫓겨 올라가면서 몽골 애들이 무서우니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건적이 왜 우리나라를 생뚱맞게 쳐들어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쳐들어왔다고요? 몽골족 때문에 쫓겨서 들어온 거예요. 쫓겨서.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번은 쫓겨와서 요때에 공민왕이 어디까지? 안동까지 피난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민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갈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다라는 얘기죠. 이때 등장했던 무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 뭐 최영이라든가 이성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건적들이 어느 정도 물러갔을 무렵에 또 누가 쳐들어오느냐? 왜구가 들어옵니다. 왜구가 이제 이쪽에서 슬슬 들어오는 거죠. 왜구는 일본군의 정규 부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일본 애들의 이쪽에 사는 그냥 뭐 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쳐들어오는데 주로 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쳐들어오죠. 해안 지역을 위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왜구의 침입이 심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조세 운송이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조세 운송. 고려 시대에는 조세를 어떻게 요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동네들 세금을 어떻게 운송을 했느냐?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운송을 했어요. 그게 제일 편안하니까. 근데 왜구들이 침략을 하니까 이런 조세 운반선이 어떻게 됩니까? 약탈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골치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왜구가 하나둘씩 격퇴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최무선이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자, 이 화통도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화약을 제조하는 겁니다. 화약. 요 화약은 중국의 발명품이죠. 송대에 나왔던 중국 발명품인데 우리나라 안 알려줍니다. 극비죠, 극비. 그래서 이 화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 어찌됐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무선이 왜구를 물리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년 단위로 거란족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몽골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 공민왕이 좀 뭔가 개혁 정책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얘네들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고려 왕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죠? 신흥무인이죠.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이다 해서 신흥무인이죠. 이 사람들의 파워가 커졌고, 또 그 다음에 썩을 대로 썩은 그 고려 왕조의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자 새롭게 등장한 신진 사대부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커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좀 앞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97쪽에 홍건적의 침입에서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란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왜구의 격태는 우리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박위라는 사람이 쓰시마를 정벌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박위라는 사람이 쓰시마를 정벌을 해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중요한 지도 한번 볼게요. 중요한 지도. 네. 중요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구들은 주로 어디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 홍건족들은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최영은 여기에 있는 홍산이에요. 홍산. 거기 지도에다가 동글뱅이 쳐주셔야 돼요. 홍산 대첩이고요. 이성계는 요 지역에 있는 황산입니다. 황산. 그러니까 홍산과 황산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산과 황산. 이성계는 뭐라고요? 황산. 예. 최영은 뭐라고요? 홍산.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8쪽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출제된 문제를 제가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다음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사회자. 이들의 침입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춘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공민왕 때부터 공양왕까지 41년 동안 500여회나 침입하였죠. 네. 근데 전복이가 이들은 개경부근까지 침입하자 당시 조정에서는 수도를 안전한 내륙으로 옮기자는 논의를 했대요. 이 둘 다 이게 충청도 분들인가 봐요. 안전한 내륙으로 옮기자라고 논의를 했대요. 이게 이 전복이의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공민왕 때부터 공양왕이니까 우리가 몇 세기? 14세기 고려 거의 말기에 그러면 홍건적과 왜구로 딱 나눠지는데 얘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죠. 내륙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바로 왜구다라는 겁니다. 왜구. 자, 기억.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였슈. 이건 뭐예요? 홍건적이죠. 자, 화약무기가 개발되어 국방 능력이 높아졌슈. 네. 화통도감 얘기하는 거고, 최영, 이성계 등 신흥부인 세력이 성장했구먼요. 그렇고요. 좋은 통로가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슈.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에 들어왔던 모든 외적의 침략과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기의 대외 관계 중에서 원나라 간섭기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고려 왕조의 눈물겨운 노력,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